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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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의 품격 안전운장 이열씨다. 자, 오늘 태풍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실 텐데 오늘 방송 주제는 사실 갈등과 안전을 풀어내는 내용으로 이끌어 가겠지만 우선 태풍, 제8호 태풍 바비의 이동 경로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안전할지 먼저 잠깐 살펴보고 가겠소이다. 벌써 들어오신 분들 상당히 많은데 우선 태풍 정보부터 함께 하겠소이다. 자, 제8호 태풍 바비 현재 오후 4시 현재 기준이요. 태풍은 제주 서쪽 약 20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소이다. 현재 이동 상황에서 강도는 매우 강, 크기는 중형 태풍이옵시다. 초속은 45m/s. 45m/s. 네, 상당히 빠르죠. 이거면 약 160km 시속으로 정도? 이제 162km인데 162km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162km 시속 달리는 차에 지금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지금 바람이 세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돼요. 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르면은 36시간 내 한 28일 새벽 내지는 27일 오후쯤이면은 이 온대 저기압으로 소멸되겠죠. 이게 아무래도 북한 지역은 다 벗어난 지역에서 거의 하얼빈 근처쯤 갔을 때 소멸된다고 하니까 예의주시하시고 날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 태풍의 특징은 강수보다는 강한 바람을 갖고 있다는 게 이번 바비의 특징이요. 가뜩이나 지금 서해안을 따라서 바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회전 반경이 상당히 넓소. 그래서 우리나라를 전체를 다 싸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행동 요령 잘 듣고 실천해 주시면 좋겠소이다. 자, 첫 번째, 외출 자제. 외출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누구? 어르신분들, 또 노약자분들 외출하시면 안 되고, 특히 이번 같이 이 태풍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강우량을 가진 게 있고 태풍 루사처럼, 태풍 매미처럼 엄청난 강풍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강풍을 동반한다고 하니까 외출을 절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TV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정보 귀 기울이시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 요령을 하나하나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재난은 정보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간판이나 창문처럼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들은 미리미리 고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창문 결박에 대한, 창문 고정에 대한 걸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창문의 그 파괴 메커니즘을 저희들이 봤더니 이게 그 반복된 따다다다닥 해가지고 그것이 충격에 의해서 깨지면서 파괴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의 유격을 없애라. 어떻게 하시냐 하면 창문 틈이 있습니다. 그 틈 사이에다가 종이를 계속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렇게 테이프로 마무리 고정을 해주시는데 유리창 전면에다가 비닐로 랩 같은 걸로 먼저 바르고 나서 테이핑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저렇게 하면 이 창문에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다다닥 하는 이 유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요거를 좀 포인트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날아갈 물건들이 있는데 아파트 베란다, 발코니에 이렇게 화분 같은 거 올려놓으신 것은 얼른 집어넣으시오. 이 미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가는 사람 맞으면 그냥 큰일 나오, 진짜. 나의 미관, 나의 눈에 좋은 것보다는 타인을 위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들여놔 주시면 좋겠고, 자, 이제 저지대 차량 침수가 될 수 있는 곳에 혹시 차를 세워뒀다. 이동 주차하시오. 어디 거기다 지금 차를 세워놓고서 뭐 안정적이다 뭐 마음 비우고 계시는지 참. 요즘에 차량들이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그 전자식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전자식, 한마디로 컴퓨터를 몰고 다닌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컴퓨터가 침수돼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 주차까지 이렇게 세 가지 행동 요령 간단하게 알려드렸소이다. 요 간단한 세 가지 꼭 지켜서 안전한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고, 태풍 이번으로 끝이 아닐 수 있어. 추가로 또 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린 행동 요령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소이다. 좋소이다. 자, 지금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방송 주제인 재난과 관련된 우리 사회 갈등과 재난 안전을 주제로 우리 안전의 품격을 시작하겠소이다. 근데 시작하는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미국 쪽에서 재난을 책들이라든가 관련 자료들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태풍, 홍수, 지진, 화재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재난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애들은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인종 간의 갈등, 예. 그리고 어떤 그 종교 간의 갈등. 그래서 얘네들의 그 재난을 분류할 때 테러라든가 갈등을 되게 크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소송도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좀 이따가 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갈등,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갈등이 그다지 적은 건가 큰 건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가 한번 챙겨보니까 네. 우리 사회도 상당히 그런 갈등에 대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재난과 갈등을 네. 어떻게 보면 국내 사상 처음으로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오늘 방송이 상당히 의미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빼고. 네, 그래서 그 우리 갈등의 이런 심리학자이신 박진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그 산업조직 심리학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고요. 네. 보통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면 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근데 제가 산업조직 심리학이잖아요. 예.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인간을 보는데 그 인간은 일하는 장면에서의 인간. 그걸 보는 게 제 전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인간들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다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일과 사랑을 한다라고 프로이트가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는 이제 인간, 산업적인 심리학자들이 보는 그 일하는 장면이라고 하면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합니다. 행정안전부, 네. 삼성전자 이런 식의. 행안부와 삼성전자를 지금 동일하게 보는 것이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조직의 사례를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요. 네. 적응되겠소이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지금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와서 벌써 막 대기하고 와 기대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잠깐 우리 구독자분들 소개 좀 하겠소이다. 오케이. 오늘 저희가 이 좋은 댓글 다시는 분한테 선물도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내용들 다뤘는지 현재 상황에서 1카운트 한번 보겠소. 임채숙님, 안전한 TV 하이. 어느 나라 분이십니까? 임채숙님이시니까 한국을. 네. 안전한 TV 하이. 네, 크하님 들어오셨고요. 재밌는 주제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박사님. 네. 상당히 재밌는 주제가 될 거라는 네. 기대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뭐 부담 드리는 건 아니요. 자, 라우드 TV님 22분 남았. 이거 아까 일찍 22분 전부터 들어와서 기다리고 계셨어. 그래 선물은 지난번 받지 않으셨습니까?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오. 좋소이다. 자, 크하하님 안녕하세요. 비키님 팬. 제발 좀 그만하세요. 뭘요? 태풍?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요. 자연이 하는 거지. 어쨌든 우리는 대응을 하면 좋은 것이요. 그리고 어플라이 휴가 필요해님 여기는 5에서 30mm 온다던데 비가 그쪽 어디라고 하셨어? 지난번에 강릉이라고 하셨나? 비가 그 정도 온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크아님 비 지겨워. 저희도 지겹소이다. 그러나 자연을 거스를 수 있는 인간은 없소이다. 자연과 인간이 갈등을 가져도 되겠소이까? 자, 좋소이다. 자신 보유건님 바비 태풍이 원주에 오면 안 되는데 원주까지는 그래도 영향권이요. 비가 올 것 같긴 하오. 기다려보시오. 대비하고 계시란 얘기요. 자, 빵다님 들어오셨는데 태풍 온답니다. 모두 조심. 예,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재난 상황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고 오늘은 재난 안전과 갈등을 엮어서 보는 시간이요. 내가 생각하는 갈등, 이런 거 갈등 아니에요?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런 질문도 상당히 좋은 질문이 되겠소이다. 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달아주시면 되겠소이다. 소개하기가 이렇게 어렵소이다. 일단 갈등의 정의 한번. 좋습니다. 갈등의 정의라든가 네. 혹은 뭐 동서양의 갈등에 대한 어떤 역사, 재미있는 에피소드 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사실 뭐 이렇게 갈등이 한자어잖아요. 네. 저보다는 훈장님이 또 한자 전문가시니까. 하는 천 따지 어떤 자가 궁금하시오? 갈자는 무슨 갈자고 등자는 무슨 등자인지. 자, 갈자는 칡나무 가래. 등은 등나무 등이올시다. 와,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한자어인데요. 이게 칡나무 같은 경우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네. 왼쪽으로 감아서 자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네.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서 자라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서로 방향성이 다르죠. 그러니까 얽히고 설키가 되게 쉬운 모양을 좀 드러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뭔가 방향과 목표가 다른 두 가지의 대립 현상, 이것을 보통 갈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심리학에서 보는 갈등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저 같은 경우에 이 TV에 출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 갈등 하셨어요? 그렇죠. 이걸 이제 내적 갈등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저 내면에서 제가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죠. 혼자 스스로 하는 그렇습니다. 갈등.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한자어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예. 한자 전문가로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네. 훈장님은
예의 없네? 무례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어. 물론 이제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만. 예. 이걸 이제 일종의 외적 갈등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저와 상대 혹은 관계. 저와 환경과의 갈등을 또 외적 갈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갈등은 그런 어원을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역사적으로 이 갈등을 또 이렇게 다뤘던 뭐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교수님, 아니 우리 재난에서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갈등 요소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예컨대 2005년도에 미국의 뉴올리언스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도 카트리나. 그때 당시에 흑인들과 백인들의 갈등이 굉장히 크게 달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뉴올리언스의 저지대에 그 착한 흑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거기가 침수가 되고 그 지대에는 그 돈이 많은 백인들이 살았는데 이때 이제 흑인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당시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 뉴올리언스 현지에 와가지고 백인들만 만나가지고 사진 촬영하고 그냥 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가 뉴올리언스가 제가 현장에 2015년도에 가봤는데 국제 컨퍼런스 때문에 가서 보니까 우리 대구처럼 분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이 범람하니까 이 물이 물그릇에 차는 거네요. 차는 거죠. 저구통서.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수몰이 됐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이제 태백산맥을 끼고 하천이 잘 돼 있어서 그 다음 날 바로 그냥 물이 빠지는데 여기는 한 3-4주 동안 도시가 이렇게 침수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사진들 보면 지붕 위에 흑인들이 올라가 가지고 여기 사람도 있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으니 물 좀 다오, 음식 좀 다오 하는데 중앙 정부가 물 한 모금 햄버거 하나를 주지 못해 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이 2,541명이었거든요. 굶어 죽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미국 절대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재난이 생겼을 때 뭐 마트가 털리고 자꾸 테러가 생기고 이런 것이 결국은 갈등으로 또 승화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 갈등,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 또 그 사용자와 노동자의 노사 갈등, 그 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드신 분들의 이 세대 갈등. 요즘엔 좀 대학가는 좀 참아줘야 되는데 또 대학가를 중심으로 남성과 여성의 또 이런 갈등까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조선 500년 역사를 보면 그 나라의 어떤 그 왕조의 흥망성쇠를 보면 다 노론과 소론의 어떤 당쟁이라든가 이런 갈등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저는 어떤 조금 나무 점적인 이런 태풍, 홍수, 지진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이런 갈등을 어떻게 오늘 해결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재난의 한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면 갈등은 결국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속적으로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공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태양이 비추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이거에 대해 갈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똑같이 해도 나무가 자랄 때 어떤 것은 더 잘하고 안 잘하고 하다 보면 시기 질투를 할 것이고 언제든지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전문가가 아니니까 갈등은 저는 지금 뭐 출연자 없이 그냥 원맨으로 딱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 이런 식의 그 엄청난 스케일의 이런 쇼는 정말 저희가 바라던 바입니다. 이게 바로 방재공학적으로 그냥 갈등 전문가 입장에서 저는 이제 재난하다가 갈등을 이제 공부를 한번 너무나 이게 갈등이 크니까 재난 유형이 갈등을 얘기하다 뒤로 넘어지셨어요. 자 그러면 박사님 보시기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갈등이 갖고 있는 문제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뭐 그걸 먼저 살펴보기 전에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먼저 보는 게 원인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보통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원인을 여쭤보게 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명 연예인 커플이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뭐 때문에 헤어졌다고 얘기하던가요? 성격 차이. 그렇습니다. 성격 차이. 또 미팅을 하는데 나이 드신 팀장님하고 또 신입사원하고 뭔가 좀 의견이 안 맞아요. 뭐 어떤 차이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세대 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 주목하냐면 차이에 주목해요. 차이가 갈등을 유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오늘 좀 새로운 관점의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해요. 심리학에서는 그걸 좀 다르게 보거든요. 심리학은 되게 재밌는 실험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두 단어의 쌍이 있습니다. A쌍은요 호텔과 고향이에요. 호텔과 고향. B쌍은 호텔과 집이에요.
호텔과 집. 예. A쌍이 있고 B쌍이 있죠? 네. A와 B쌍 중에서 좀 더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쌍은 어떤 쌍이에요? 호텔과 고양이. 그렇죠. 이건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호텔과 고양이의 차이점. 무관하죠. 걔가 거기서 사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생물과 무슨.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잖아요. 근데 호텔과 집의 차이점은 어떨까요? 유사한 점이 많죠. 굉장히 거주 많죠. 공간. 그러니까 호텔의 문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집 문은 이렇죠. 호텔 욕조는 이런데 우리 집 욕조는 이렇잖아요. 그렇죠. 호텔 창문은 이런데 우리 창문은 이렇고 호텔 커튼은 이런데 우리 커튼은 이렇고. 계속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 대상에서 호텔과 고양이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했잖아요. 의외로 우리가 차이점을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네요. 두 번째,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대상 있잖아요. 오히려 거기에서 큰 차이점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갈등의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차이가 크면 갈등이 유발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훈장님은 장관님의 연봉을 보면서 갈등하세요? 저는 엄두도 못하고 그냥 포기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이분을 이렇게 많이 받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계속 이분의 연봉 때문에 일에 손이 안 잡히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 그 해봐야 되는 겁니까? 아주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없어요. 차이가 크면은요 인간은 그걸 수용을 해요. 이미 차이가 큰 걸 알고 계시는구나. 예, 근데 우리가 보통 갈등이 생기는 대상은 누구냐면 나랑 똑같이 입사했어요. 나랑 똑같이 일했어요. 근데 나랑 연봉만 달라요.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을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차이가 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게 아니라 차이보다는요 공통점과 유사점에 기반한 거. 그러네요. 예, 여기서 원인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구조는 대부분 그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력, 내지는 신입, 이런 차이에 학력의 차이에 원치 않게 갭이 막 생기거든요. 근데 그 갭 자체가 갈등을 유발한다라고 볼수록 우리는 해결의 실마리 점점 멀어져요. 갭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유사점과 공통점, 우리가 비슷한 가치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유발된다고 봤을 때 더 좋은 솔루션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갈등을 오늘 조금 시간이 이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우리 전문가하고 공부를 한번 해봐가지고 저는 갈등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갈등은 결국은 어떤 경쟁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더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라든가 그런 어떤 자양강장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충분히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냐 갈등에 우리가 망할 것이냐 갈등을 이겨낼 것이냐 이거는 우리 박사님이 오늘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갈등은 순기능이 많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 살고 있는 것도 군부 독재 시절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정반합이라는 그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그 결과물은 갈등의 순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쉽게도 갈등의 역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하고 반은 있는데 합이 없어요. 계속 정반으로 평행선 듣고 가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뭔가 좀 갈등의 역기능이 많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OECD 발표 자료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삼성경제연구소에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GDP의 1인당 GDP의 대략 27%가 갈등 비용이에요.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1인당 3만 불이잖아요. 27%하면 대략 한 8,0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간 한 8,000불 정도를 갈등 때문에 소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의 한 30% 정도를 갈등으로 인해서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그 자료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게 어떤 거냐면 이거였어요. OECD 국가 중에서 27% 정도의 갈등 비용이면 도대체 몇 위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네. 그거 좀 잘하는 나라 우리보다 아닌가? 좀 갈등 비용이 높은 국가가 있을까요? 그건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다행히도 있어요. 다행히도 있습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냐면 터키, 폴란드 이런 나라가 갈등 비용이 우리보다 높아요. 갈등 비용이? 갈등 비용이. 실제로 갈등이 높아서 갈등 비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등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노사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갈등 비용이 소요가 되잖아요. 근데 갈등 비용이 가장 낮은 국가 어딘 줄 아세요? 갈등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나라. 적게 드는 선진국이네요? 그렇겠죠. 흔히 말하는 정반합의 선진국? 어딜까요? 프랑스? 맞습니까? 아니요. 맞는 거죠. 좀 더 위로 가셔야 돼요. 어디? 좀 더 위로? 그린란드. 스칸디나비아. 스칸디나비아. 그래서 뭐 이렇게 덴마크나 노르웨이, 핀란드 뭐 이런 나라도 있잖아요. 스웨덴 이런 국가들은 실제로 갈등 비용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랑 되게 유사한 국가들이 어디냐면 이탈리아예요. 그래요?
이탈리아는 우리만큼 갈등 비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서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이탈리아 로마 갔다가 네. 그 버스 운전사하고 운전사끼리 싸우는 거 보고 내가 야 우리나라는 흔히 말하는 싸움 완전 살벌하게 그냥 살벌한 닭싸움이더라고. 말이 쉬질 않아. 따다다다다다 하는데 결국은 그분이 차를 한쪽을 그냥 밀고 가버리더라고. 결국은 성격 얘네들이 대단해. 그러니까 갈등의 결론은 폭력으로 끝나는 거가 이제 갈등 비용이 높은 국가들의 특성이죠. 그것도 복원해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라오스도 굉장히 갈등이 없지 않아요? 사실 제가 본 국가가 이제 OECD 국가이기 때문에 라오스는 또 빠집니다. 네. 나는 가보셨군요, 라오스. 라오스가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틀려요. 걔네들 생각하고. 몇 년도에 갔다 오셨습니까? 한 7, 8년 전에 갔다 7, 8년 전에. 근데 라오스는 우리가 사는 것은 행복이고 죽는 것은 무슨 불행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걔네들은 반대로 사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고 죽는 것은 행복의 시작이다. 정반대.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막 축제 분위기고 폭음탄 터뜨리고 막 초콜릿 던지고 난리가 나요. 그 용돈도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왜냐하면 너희 이번에 아들 낳았다면서 너 어떡하냐. 너 나중에 너 아이들 장가도 못 간다는데. 불쌍하다. 대학교도 가기 힘들다는데. 너희 엄마 이번에 돌아가셨다면서 얼마나 좋냐. 관절도 안 좋고 이도 안 좋고 그랬는데 이제 좀 편하게 천당 가신다는데. 이런 생각의 차이. 그러니까 갈등을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종의 문화적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긍정의 신호로 본다는 거. 재난을 긍정의 상황으로 본다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현재 점점 더 먹고 살기도 좋고 의식주도 좋고 편하고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제 어렸을 때 우리 그 여름방학 때 그 뭡니까 어두막에서 수박 먹으면서 살았었을 때 그 삶에서 느꼈던 갈등 지수하고 지금 되게 저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편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갈등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현대사회 갈등이 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점과 유사점에 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가치관이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라보는 그 이점이 똑같다는 거죠. 가장 비근한 예가 뭐냐면 혹시 아이들 보는 위인전 후라고 아세요? 위인전 후? 후라는 WHO. 후라는 위인전이 있거든요. 이제 현대 사회에서의 위인으로 꼽힌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기업가예요. 두 번째는 스포츠 선수예요. 세 번째는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과학자가 등장한다거나 예술가가 등장한다거나 혹은 뭐 사상가가 등장한다거나 또 이 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은 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뭘까요?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가치, 유사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선을 넘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선 넘었네. 선 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현대가 더 선 넘기가 더 쉬워졌어요. 아닌데? 분명히 되게 개별화돼 있고 뭔가 좀 예전보다 개인화돼 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좀 오해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끼리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선 넘기기 되게 쉬워요. 우리의 대화에 얼마든지 댓글에 개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 삶에 있어서 SNS로 얼마든지 개입할 수가 있고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파트에 사니까요. 24시간 개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흡연. 공동주택이고 그쵸? 층간소음. 24시간 개입이 가능해요. 몇 년 전만 해도 주로 갈등을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100분 토론 이런 데서 패널들 등장해서 봤어요. 대놓고 갈등을 조장해서 그렇습니다. 정반합을 거기서만 봤어요. 근데 지금 그분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걸로 24시간 갈등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을 넘기가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훨씬 더 쉬워졌어요. 근데 왜 합의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여하튼 현대 사회에서 갈등이 더 증폭되는 가장 큰 이유 한 두 가지를 든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갈등의 원인 자체를 공통점과 유사점에 두고 있는데 유사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더라. 두 번째는 선을 넘기가 너무 쉬운 그런 현대 사회의 환경 자체가 문제가 된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을 보면서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안전의 품격에서 왜 갑자기 갈등 얘기가 나오냐? 얘기하고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소이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보고 계시는데 재난 안전의 요소를 갈등에 연결지어서 뭔가 좀 풀어낼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답을 찾기 위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많은 분들 또 들어와서 댓글 달아주시는데, 특히 여기서 뭐 자신보육원님이 자기 좀 읽어달라고 계속 얘기하시네요. 구독 중이라고. 계속 구독해 주셔야 됩니다. 좋은 질문 남겨주셔야 저희가 요 상품 드립니다. 도서출판 방재센터에서 나온 안전사회, 품격 있는 안전사회 만화책 4권을 한 분께 드리게 돼 있습니다. 좋은 질문 좀 남겨주시고요. 크하하님이 엄청난 갈등을 유발시키셨습니다. 지금 박진우 박사님 100조 원 닮았어요. 네. 이 갈등 요인이 됩니까? 아니요. 칭찬인데. 칭찬입니까? 갈등 요인이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닮으셨어요. 네, 뭐 제가 닮았다는 배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막 권혜호라는 배우. 갈등 요인입니까? 아니요, 아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뭐든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자, 어플라이 휴가 필요해님, 유럽, 우리나라 지금 갈등 비용 27% 얘기했던 거에 또 관심 가지셨고요. 우리랑 많이 다르다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초등학생도 직업 1위가 연예인이라고 하던데 네. 맞나요? 이게 지금 그쪽 나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우리나라인가요? 네. 이 연예인이 직업 1위가 되는 게 맞나요? 이거 지금 갈등 요인으로 사실은 아니요. 이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치관이 획일화돼 있다. 가치관이 획일화돼 있다. 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정신 좀 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잠깐 이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우리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위험한 시즌이고 위험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갈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니까요. 잠시 태풍 관련 영상 하나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소이다. 주시죠.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 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 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 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태풍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엄중한 상황인데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점점 이제 경제 성장도 이루어지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양성이 점점 없어지고 또 획일성으로 점점 사회의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들이 또 어떤 그 최종적인 정점이 그렇게 돼가고 있고 황금 만능주의, 맞습니다. 소위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다양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갈등이 조금 덜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황금 만능주의나 이런 재화 전혀 물질 의욕이 없으신 삶을 살고 무력이 없는 삶. 글쎄 있어서 그런가? 감히 나를 범접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어떤 배려심? 그게 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삼시세끼 밥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그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허구한 날 있잖아요. 이게 그 토론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직업 자체가 사람 죽는 거 공부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그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 별거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무슨 계급을 막 쫓고 무슨 명예를 쫓고 돈을 쫓고 이게 이러다가 내가 올라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을 내가 눈으로 항상 공부를 했던 거기 때문에 저 같은 생각을 한 사람하고 누구라 뭘 하면 저는 갈등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거네요. 여유, 글쎄 여유를 인생의 그 인생관 자체가 이미 이 세상 가치관의 다양성이 조금 있다. 그렇게 마무리. 긍정적인 얘기. 알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현대 사회가 이렇게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죠.
지금 갈등이. 그럼요. 네. 이제 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잖아요. 네. 이게 보면은 과거의 역사도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환경 변화가 되게 극심했을 때, 네. 예를 들어 전쟁 되게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이 안정화됐어요. 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가요. 그래서 문화를 꽃피워요. 네. 그러면 그 국가는 오래 가요. 그러니까 뭔가 급격한 환경 변화 다음에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을 때, 네. 이럴 때는 오랫동안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진나라 분서경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관심 자체를 없애버린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망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어떤 발전, 환경 변화 뒤에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같이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거든요. 문제는 그만큼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걸 또 이끌어 왔느냐에 네. 대한 반성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사회든 경제든 IT든 기술이든 굉장한 빠른 발전을 이루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또 경제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대한민국이라는 이 독특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갈등은 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심리학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사람의 마음을 읽어라. 네. 예. 사실은 또 우리 코로나19도 사실은 저는 보건의료적인 것도 있지만 그 방제공학적인 접근도 해야 되고 또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경향은 저는 갈등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그렇죠.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네. 굉장히 큰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네. 생존을 위협받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생존을 위협받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걸 이제 심리학은 연구를 하죠. 그러니까 아주 급격한 위기 상황에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네. 우리의 인지는, 생각은, 행동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좀 들여다보거든요. 좀 재밌는 사례 하나만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좀 반대된 얘기예요. 로또 좋아하세요? 보는 건 좋아하는데 살려면 공포감이 있어서 못 삽니다. 그러시구나. 제가 좀 작아서. 네. 제가 우리 아이랑 둘째를 데리고 간혹 로또를 사러 가요. 예. 로또를 사러 가면서 럭키가이 아들 데리고 갈게. 한번 좀 번호 좀 골라줘. 아이가 이렇게 마킹을 하거든요. 예. 알려주죠. 1부터 45 중에서 6개의 숫자를 선택하면 돼. 네. 우리가 만약에 당첨이 되잖아. 네가 원하는 거 아빠가 다 사줄게. 이런 거죠. 그것만 사주고 나머지 돈 아빠가 갖겠다. 당첨이 되면. 그러면 얘는 1부터 45를 번호를 마킹할 거 아니에요. 네. 마킹할 때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는 항상 1, 2, 3, 4, 5 여기서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맨 끝으로 가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이게 점을 딱딱딱 찍어요.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 1부터 45를 분산해서 선택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또를 살 때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우리 아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분산해서 선택을 해요. 그래야 확률이 높아진다 생각하죠. 확률이 높아진다고 착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사실은 확률은 변함이 없죠. 몰아서 쓰든 그렇죠. 분산을 쓰든 변함이 없지만은 사람들 그렇죠. 마음속에서는 내가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이거 하면 되게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라고 한다면 네네. 그때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요. 그때 1부터 45를 넓게 보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세상에 이런 게임이 없지만 이런 게임이 있다고 좀 가정해봐요. 훈장님, 네. 지금부터 1부터 45 중에 6개 숫자를 선택하시잖아요. 네. 추첨할 거예요. 네. 만약 걸리면요, 오늘부로 퇴사. 퇴사입니까? 자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 아니요. 그러니까 재수없이 걸리기만 하면 이제는 이제 끝인 거예요. 만약 뭐 이런 러시안 룰렛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게임이 있다고 가정하고 네네. 이 게임을 시킵니다 사람들한테. 예? 이때 사람들은 분산해서 번호를 선택할까요? 한쪽으로 몰게 될까요? 분산하겠죠. 분산해요? 네. 그렇지 않죠. 그때는 한쪽으로 뭡니까? 몰죠. 설마 다르네. 1, 2, 3, 4, 5, 6이 연달아 나오겠어? 설마 6개 숫자가 연달아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안 걸릴 숫자를 선택하게 될 때 오히려 몰아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때는 몰게 돼 있죠. 근데 시야가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뭔가 위협을 받게 되면 네.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부정적인 상황들을 유발하게 됐을 때 사람들의 시야가 어떻게 되느냐? 되게 좁아져요. 좁아졌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인지적으로 사고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제3의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상하기도 쉽지 않고요. 두 번째는 그걸 수용하기도 쉽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면 평상시 같으면 그것도 괜찮은 생각 같은데요. 네네. 이렇게 반응할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말이 되냐?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뭐 역지사지 타인의 의견을 들어봐 주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네. 될까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못 위기 상황에서는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일단 내가 받냐 못 받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공감해주고 역지사지가 되고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해요. 말 그대로 이상향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 생활 반경을 좀 좁힌다, 혹은 뭐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어떤 경제 활동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를 굉장히 좁게 만들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자체를 굉장히 좁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영향력을 우리가 같이 봐야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재난 상황 전체적으로 비슷한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이 지금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좀 생각도 하고 우리가 어떤 포용력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다양성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컨대 제가 얼마 전에 그 공주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 공주 방재 교육원 있잖아요. 민방위 방재 교육. 우리 국가 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강의를 갔는데 택시 운전하신 분이 그냥 한 30분 동안을 택시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현재 지금 광화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코로나. 지금 그분은 택시 하루에 몇 명 손님도 없고 코로나 전국이다 보니까 그리고 마스크를 하루 종일 써야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인내하고 참고 있는데 거기서 또 확진자들 많이 발생해 가지고 또 엄중한 상황 만드니까 피해자는 본인인데 가해자는 엉뚱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화가 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또 새로운 갈등을 또 유발시키는 거죠.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떤 갈등이냐면 이 재난관리기금을 소위 지원금을 다 줄 거냐, 선택적으로 줄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갈등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또 줄 거냐, 그만 줄 거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저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얘기를 하라면. 준비됐죠? 사실은 본 내용은 개인의 의사입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불평할 수도 있는데 사실 팩트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재난이 생겼을 때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해가지고 국가에서 새집 주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고 또 뭐 소를 잃었어요, 집을 잃었어요 했었을 때 국가가 소를 전부 다 배상해주고 집을 새로 지어주는 나라가 단 한 번도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일부 줬던 것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제2금융대란이 일어났었을 때 그때 너무 안 되고 그때도 전부 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일부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만 주었지.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앞전에 그 재난지원금은 어떤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봤냐 하면 원래는 주지 않아야 되지만 왜 해야 되냐면 워낙 경제가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돌아야 되니까 그 튀김집 아주머니도 먹고 살아야 되고 택시 아저씨도 먹고 살아야 되고 꽃집 아저씨도 먹고 살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피가 우리가 흘러야 되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뭐 얘기 다 해놓으시고 또 넘어간다고 그러시고 아무튼 저희 개인적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금 우리가 갈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의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보고 판단하고 더 좋은 방향을 내세울 수 있으면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갈등의 이야기의 맥을 명확히 알고 가는 겁니다. 어느 방향은 넌 이런 칼라고 넌 이런 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갈등은 계속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합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도대체 언제 합이 나오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동의하십니까? 합이 나온 적이 있잖아요. 언제죠? 우리가 같은 재난이고 위기였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제보복. 그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똘똘 뭉쳤죠. 더 불매운동 하셨잖아요. 저 했습니다. 그렇죠. 유니클로 안 가셨죠. 안 갔어요. 그 가면은 사진 찍혀 얼굴 나오고 그렇죠. 문제 생겼죠. 정치권은 싸웠지만 국민들은 똘똘 뭉쳤어요. 분명히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꼭 그렇지는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거나 재난이 생기거나 어떤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항상 원인을 찾고 싶어 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난 거지? 근데 그 원인 나는 아닐 거다. 그렇죠. 일단 나는 아니에요. 뭐 모든 인간이 그래요. 부정 상황에서 나는 아니에요. 근데 나에 대한 정체성이 확장될 수도 있겠죠. 우리라고 확장을 한번 시켜봐요. 우리 탓이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누구 탓이냐면 일본의 아베 탓이에요. 이랬을 때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쪽 결속력이 강해져요. 우리끼리 일단 똘똘 뭉쳐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부에서 원인을 찾아야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연사냥 나오겠죠. 예. 만연사냥 나오고 갈등은 증폭되고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오히려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원인을 뭘로 찾느냐, 어디에 귀인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 우리는 있고 외부에 있다고 느꼈을 때 그때 내적 결속력은 극대화돼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 재난이 이어지고 나서 어떤 뭐 복구의 과정에 들어갈 때 그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의 개념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 지역은 되는데 경계 하나로 여긴 됐는데 여긴 왜 안 되냐라는 지역적으로는 비슷한 지역인데 맞아요. 예, 여긴 포함되고 저긴 왜 안 되냐라는 그런 논리가 세워지거든요. 결국은 그런 내용도 갈등이 증폭시킨 하나의 그렇죠. 그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죄송한 얘기지만은 정치권에서 마찬가지잖아요. 그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을 때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우리가 잘 들어봐야 돼요. 처음에 확산됐을 때 우리는 똘똘 뭉쳤어요. 정은경 본부장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잘 듣고 행동 수칙을 지키고 이게 우리한테는 일상화돼 있었거든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있었고요. 그랬었죠. 왜냐하면 코로나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고요. 외부의 원인이 있었다고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떠냐면 내부에서 원인을 찾아요. 이건 집회를 허락해준 누구 때문이다. 또 대상이 명확하다 이거죠. 경제 활성화를 먼저 섣부르게 빠르게 만들려고 한 또 정부 탓이다. 아니다. 여하튼 지금 보면은 원인 자체를 내부에 찾고 있기 때문에 갈등은 예전보다 즉 코로나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확산됐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하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과 안전의 상황을 갈등 요인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고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난을 여러 차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다양한 종류로 그렇죠. 지진, 화재, 그리고 태풍, 집중호우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있는데 때마다 반복됐던 우리의 빈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갈등이 재난으로 인해서 그 계층 간의 갈등, 또 지역 간의 갈등,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그 어떤 영화의 자막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에고는 우리 현대 사회 국민들이 에고는 강한데 그 에고를 지탱할 알맹이가 없다라는 자막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고란 말이 이제 자신 자아인데 우리가 무슨 박사 학위를 받고 돈을 벌고 무슨 계급을 높이고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이런 자아에 너무나 몰입하다 보니 사실은 알맹이는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할 때 논쟁을 하거나 갈등을 할 때 역지사지도 생각해야 되고 상대방을 포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철학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소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알맹이가 있는 상태에서 자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알맹이는 없는 상태에서 표면적인 외변에 보이는 것만 그걸 외식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외식한다. 겉을 꾸민다. 겉으로만 중시하는 거고 사실 내면에 나는 없는 거고 내 의지나 내 철학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반은 할 수 있거든요. 대책 없는 반. 이걸 왜 그렇게 또 마무리를 저는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정반합의 원리는요. 상대가 갖고 있는 다른 모습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해 거기에 내가 갖고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반대를 위한 반론, 반론을 위한 반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적이 만들어지고 합은 나오지 않는 상황은 되지 않았나.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재난을 수차례 경험하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우리가 풀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얘기인데 이 부분을 쉽게 얘기 못했던 것도 사실 그 문화가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재난 방제 전문가, 재난 갈등의 전문가가 지금 동시에 딱 만나서 이 합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우리가 말한 것 중에도 상당한 많은 부분 해안이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재난 시에 우리 이런 갈등들이 보면 역지사지라든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무지에서 나오는 일들이 많아요. 예컨대 우리 그 경주 마운나 리조트 붕괴됐었을 때요.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취재 차량들이 경주 마운나 리조트 앞에 이렇게 줄을 세워서 취재하다 보니 정작 응급구조차나 소방차가 진출이 안 돼버려가지고 됐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게 취재가 우선이냐 생명이 우선이냐 했었을 때 당연히 답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몰랐던 거죠. 취재하신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고 또 우리 잘 아시다시피 경주나 포항 지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당이 뭐 보수당, 진보당 해가지고 5개 당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와가지고 노란색 민방위복 입고 하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의전하다가 세월 다 간 거 아닙니까? 복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세월에 또 그랬죠. 정치인들의 그런 재난에 대한 에티켓이 있었다면 이런 갈등이 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그런 우리가 포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하고 같이 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교수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또 커멘트도 전적으로 옳은 커멘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심리학에서 타인을 보는 관점, 우리 이제 퍼스펙티브 테이킹이라고 표현을 해요. 관점을 수용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점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 그럼 관점 수용 능력이 되게 좋은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보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를 보는 관점이 다양할수록 타인을 볼 때도 수용력이 되게 좋아져요. 재밌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갖고 있는 내 정체성, 아까 말씀하신 나의 다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타인은 그걸 오히려 더 잘 수용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 드릴 수 있잖아요. 훈장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인격체. 그래서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 이걸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에고, 자라는 표현을 쓰죠. 나는 누구이다라고 할 때 의외로 사람들은 5개 이상을 못 써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럼요. 집에 가서 해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다양하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아주 중요시 여기는 나에 대한 관점이 하나 있었어요. 나에 대한 정체성, 에고가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은 없어요. 지금 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관점 수용력이 가장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과거에 좋은 것만 기억하고 그 전에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나의 에고, 얘기하고. 나의 정체성 이것만 있지 현재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내가 국회의원 3번 한 사람이다. 이건 뭐냐면 자기를 보는 관점이 과거에 그 정체성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에 지금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나의 특별함이 없는 거고, 특출함이 없는 거고. 나의 관점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도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가장 잘 나갔을 때 힘을 이용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TV 토론 많잖아요. 그러면 과거 정치인들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정체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과거에 국회의원 경력 하나. 근데 그렇죠. 근데 소위 라떼.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지금 작가이기도 해요. 지금 다른 활동도 되게 많이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러니까 정체성이 굉장히 다양한 패널들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잘 듣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대사회는 되게 선을 넘기가 되게 쉬워요. 선 넘지 말라, 선을 되게 조심해줘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선이 확장되면은 내 선이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타인들도 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MC예요. 이 사람이 트로트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음반 내고 싶어 하는데 그 상황이 아니 그 트로트 시장이 얼마나 된다고 그 밥그릇 뺏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즐겼어요. 그게 유산슬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적극적으로 되게 지지했단 말이죠. 그렇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걸 잘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유재석이라는 정체성 하나만 가지고 트롯을 했다면 사람들이 인정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랬겠죠. 부캐를 만들었죠. 유산슬이에요. 유두르그예요. 뭔가 다른 부캐들, 그러니까 다른 정체성들을 확장시켜 놓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걸 수용을 해요. 그걸 수용을 해요. 되게 재밌죠.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 상황에서 우리도 부캐릭터를 하나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렇지 않지만 내 이상형은 이래. 근데 당신도 그렇다면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하나의 그 부캐릭터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건 사실 많이 만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봐야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아주 쉬운 대안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쉬운 대안이요? 되게 쉬워요. 뭐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The Mama Bear Effect라고 표현하는데 Mama Bear 엄마곰. 엄마곰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곰이 아기곰을 돌보는 행위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름을 붙인 건데 무슨 얘기냐면 나에 대한 정체성을 확장하고 싶을 때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타인에 대해서 대변해주면 돼요.
타인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내 정체성이 확장이 돼요. 이를테면은 유산슬 같은 경우에는 트롯시장에 있던 그 사람들을 대변을 해줬어요. 제작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작사 작곡가들이 어떻게 하는지, 심지어는 그 가수들, 모든 사람들 대변하는 활동 그 장소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해줬기 때문에 우리 그걸 수용을 해요. 뭔가 이해가 확 되는 사례네요. 이게 정확하게 약간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포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해를 하고 남의 역지사지로. 그러니까 우리 진영 장관님이랑 작년인가 얼마 전에 식사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건배 제의를 하시는데 장관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포용지수, 톨러런스 레이쇼, 이 포용지수가 24개국에서 24위였대요. 그런데 최근에 20위로 올라왔대요. 올랐어요, 단계가. 최근에는 20개국을 한 거예요. 그럼 역시 그냥 바닥이라는 얘기네요. 바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큰 얘기인데.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그렇고 또 종교계나 사회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포용하지 못하는 사회. 그러니까 항상 위험에 걸리는 사회. 결국은 우리 사회가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포용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충분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대변하는 그 뭔가만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기 김종인 위원장이 그 5.18 사죄를 하고 무릎 꿇고 사죄를 했잖아요. 이때 진정성이 안 보여. 이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반대를 위한 반론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런 대변하는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은 시야가 넓어져요. 이 사람 포용하고 있구나.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집이 광주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해도 그런가 보고 저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아니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와셔서 더운데 무릎 꿇고 사죄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진정성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 행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교수님 같은 분이 되게 많으셔야 돼. 포용력이죠. 그렇죠. 정치권이 많아야 되는데. 저기 무력이 없으시고요. 포용력이 넓고. 그래서 대변하는 활동을 할 때 그 사람을 대변해 줄 때 오히려 사람들은 이 다음 메시지를 더 잘 들을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댓글 같은 것도 선풀 문화 뭐 이런 거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인을 보고 긍정적인 의미를 확산시키는 노력. 이게 지금 우리 안전한 TV 유튜브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뭐 많이 어렵다고는 얘기하십니다만 그래도 의견을 제시해주고 계시고요.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궁금하다는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계시는데 요거는 저희가 잠시 태풍 발생 시 침수 공간에서 우리가 대피 요령, 차량 이용 시 대피 요령 살펴보고 한번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참여가 중요한 겁니다. 시작이에요. 집중 호우로 인해 당신의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도로나 지하차도가 침수되었거나 하천에 물이 넘쳤다면 절대 진입하지 말고 우회하세요.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것에 대비해 창문이나 썬루프를 미리 열어 탈출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이 침수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단단한 물체로 창문 모서리를 깨고 탈출하세요. 차량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황하지 말고 차량 내부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차량 내부와 외부의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립니다. 차량에서 탈출한 후에는 높은 곳이나 지지할 곳을 찾아 대피하세요. 그 다음 119에 연락한 뒤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세요. 급류에 차량이 고립되었다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차량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량 침수, 철저한 대비만이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침수 시 대피 요령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또한 오랜 시간이 바뀌어가면서 우리 생활 환경이 달라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안전할 수 있을까 정반합이 모아지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매뉴얼입니다. 뭐든지 누군가를 위한 배려, 입장을 바꿔서 나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만 한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마마베어 맞죠? 마마베어 이펙트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잠시 안내 좀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좋은 질문 남기신 분들한테는 품격 있는 안전사회 이 책 가까이 좀 보여드릴까요?
가까이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 자, 이 책입니다. 이 책. 예, 이 책. 네, 품격 있는 안전사회. 이 책을 5권 내질 1권. 예, 이게 지금 상당히 훌륭한 출판사에서 만들었거든요. 상당히 좋은 출판사에서 만든 품격 있는 안전사회 내질. 예, 요거를 바로 선물로 드릴 겁니다. 지금 갑자기 분장이 막 일어나서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선물 좋은 분께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갈등 해결을 위해서 참여하신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잠깐 또 댓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읽은 이후로 존 리 님이 갈등 참 생소하면서도 가까운 단어네요 하셨는데 정말 뭐 피부적으로 와닿는 얘기예요. 황금 만능주의겠죠. 예, 이게 좀 우리를 어렵게 만든 거 아닌가. 사실 뭐 심리적 요인이기 때문에 어플라이 휴가 필요해 님은 이게 참 심리 어렵습니다 교수님 하시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뒤에 오면요. 이제는 이런 갈등의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크하하님 이 내용까지 읽었었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좀 풀어내야 될 준비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선물 받으시기 위해서 질문 하나 더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생각하는 갈등 해결 방법 달아주시는 분 중에 한번 또 뽑아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갈등 해결 방법. 지금 우린 마마베어 이펙트 하나 배웠는데요. 이거 기억난 거 얘기하셔도 좋고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존재하느냐? 질문도 있었지만. 네, 질문에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타인의 관점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수용성. 네, 아까 말씀하신 포용력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게 자기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다양해질 때 타인의 관점도 잘 수용을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요. 당신이 누군가한테 명령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한테 지시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게임을 하냐면 함께 모여가지고 주사위 굴리기를 해요. 네. 그럼 주사위는 누가 굴려도 관계없어요. 셋 중에 그렇죠. 아무나 굴려도 관계없거든요. 네네. 근데 저한테 누군가한테 명령을 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서 리딩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던질게 라고 하면서 제가 던져요. 그러니까 권력을 행사했던 경험을 떠올리게 했을 때 사람들은 이건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믿는 거예요. 야, 무서운데요? 무섭죠. 네. 근데 이런 실제로 권력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잖아요. 네. 심지어는 또 이런 거예요.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쿠키 같은 거 주면서 네가 나눠줘. 나눠주는 거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권력이죠. 네. 근데 작은 권력 경험을 행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주사위 누가 굴릴래? 제가 던지겠습니다. 내가 할게. 왜냐면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믿는 거예요. 난 과자 돌렸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흥미로운 것은, 인간이 되게 흥미로운 건 권력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면은요.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관점을 수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조언도 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예전에는 조언도 구하고 대화도 되게 잘하고 상대의 관점에서 의견도 되게 잘 들어준 사람이 어느 순간 보니까 어때요? 자기 고집. 그렇죠. 남 얘기 안 듣고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갈등 유발자가 어느 순간 돼 있어요. 그 과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체성 하나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너무 몰입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지금 팀장 됐어. 내가 지금 임원 됐어. 이거 외에 다른 정체성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관점이 좁아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이 뭔가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조언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관점을 수용한다거나 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되게 쉬운 제안을 하나예요. 그거 어렵지 않아. 이러면 되거든. 제발 물어봐. 제발 물어봐. 예. 그러니까 조언을 구하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언을 한번 구해봐. 그러니까 네가 비록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후배들한테 조언을 한번 구해봐. 누군가한테 한번 좀 물어봐.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최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수님같이 재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있다면 재난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문가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하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 행위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자아가 확장이 되고 갈등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에고가 슈퍼 에고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실험도 있어요. 주먹을 쥐고 대화를 하느냐, 손바닥을 펴면서 대화하느냐. 그렇죠. 삿대질을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어이없죠. 근데 손바닥을 펴면서 대화했을 때 사람들은 수용 능력이 좋아져요. 주먹을 쥐거나 삿대질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돼버리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 주변에 내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굉장히 많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셔야 돼요. 아, 의외로 되게 많구나. 이건 되게 갈등 해결 전문가가 와가지고 네. 어떤 뭐 이렇게 조정이나 중재, 어떤 협상 이런 걸 기반으로 해결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의외로 해결의 실마리가 네네. 우리 환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겠구나. 그냥 손바닥만 펴고 대화하면 되는구나. 남한테 조언 한번 구하면 되는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마마베 이펙트, 타인의 입장을 한 번쯤 내변해주면 되는구나. 네. 이런 관점을 우리가 한 번쯤 가져볼 필요가 있다. 뭔가 지금 공통점이 느껴지는데 내가 이게 아니라 맞아요. 어때요? 당신의 의견은? 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계속 외형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외향적 질문. 네.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발견해서 그걸 꾸준히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갈등 해결의 방안이 된다는 왜냐하면 거죠. 그게 정체성을 넓혀줄 거고 타인도 그걸 이해할 거고 그렇다면 그렇죠. 선을 넘는다. 이 선 자체가 넓어졌기 때문에 굳이 선을 넘어서 분명히 누군가한테는 선을 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이 얘기할 때는 되게 기분이 나빠요.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얘기를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우리는 그걸 수용하죠. 그렇죠. 왜냐면 선이 넓어졌기 때문에. 저런 경우도 있잖아요. 재난 상황에서 어떤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하면 맞아요. 누군가 나서 주길 원하는 거잖아. 내가 의견 도와드릴 테니까 앞에 나서서 하셔. 나의 의견만 낼게. 그런데 이분이 나가서 중재 역할을 하고 오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죠.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됐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이런 질문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재난 현장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갈등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좀 풀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협상 왜 미국에서는 그 협상학이라고 하는 아예 학문이 있잖아요. 예. 그 들어보셨어요? 전 영화로 봤습니다. 드라마 이드. 협상을 전문을 하겠습니다. 랜섬이라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협상할 때 상대방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딜을 할 때 뭐 휴대폰을 500원에 할래, 1000원에 할래 그렇죠, 할 때 나한테 이득이 되게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할 것이냐를 우리는 배우는데 그렇죠. 미국 애들은 나는 뭘 줄 것인가를 먼저 협상 카드를 갖고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일단은 틀리더라는 거죠. 저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전에 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그 알맹이 없는 에고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그 포용력이라든가 다양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식이나 인식까지들 포함한 참나.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 제가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고하고 반대적인 좋은 의미가 참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참나. 참된 나. 트루 셀프. 이 어조는 안 되죠. 참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나. 이제 제가 이런 것을 외국의 그 갈등의 전문가들이 재난 쪽에 뭐 해서 저 나름대로 혼자 우리 박사님 뵈야 되는데 혼자 공부하다가 한국에는 이런 갈등 하신 분 없을까? 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이 갈등에 관심이 많으셨냐면 백범 선생님. 그래요? 네. 재밌는 일화를 한번 조금 얘기해드리면 이제 이 백범 선생께서 후배들하고 술자리를 이렇게 하셨나 봐. 근데 술자리에서 후배들끼리 튀어튀어 싸우더래요. 그래서 후배님들 왜 싸우신가 했더니 백범 선생님 우리 임시정부 수립했는데 서로 저 선배님하고 후배님이 장관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있네요. 현실적 싸움 권력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갈등을 보고 백범 선생께서 혀를 끌끌 차시면서 여보게 후배님들 지금 정식 정부가 수립된 것도 아니고 임시정부인데 선배님이 하셔야죠. 후배님이 고생 좀 해주시게 해야 되는데 서로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참 한심스럽네. 그러시면서 백범 선생님께서 살아생전에 즐겨하셨던 사자성어가 송무백렬이란 말이 있어요. 송무백렬. 소나무 송자에 무성할 무자에 잣나무 백자에 기쁠열. 소나무하고 잣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소나무가 무성해질 때 비슷하게 생긴 잣나무가 시기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소나무가 무성해지면 강압성이 안 되니까 밑에 잡풀이 안 자라니까 나도 올라가죠. 성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저는 어떤 지역 갈등이나 세대 갈등이나 이념 갈등이나 이런 거에 매몰되지 말고 서로 함께 힘들면 함께 고생해주고 걱정해주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주는 똘똘 뭉쳐야지. 우리 조선 500년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망할 때 흥망성쇠 항상 이런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이런 갈등이 있어서 발전이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해가지고 빨리 뭉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하다가 이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공통적인 거는 내가 나를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느냐. 거기에 지금 숙제가 있는 거거든요. 용기죠. 네. 어떻습니까? 예,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건 쉽지 않죠. 예, 정말 쉽지 않죠. 수신제가잖아요. 치고 평천하까지 가야 이게 해보니까요. 네. 제가 방법을 저 나름대로. 그러세요? 저 나름대로 저는 비우는 방법을. 그러니까 스펀지에 물이 가득 들어있어 봐야 옆에 물 있다고 해서 스펀지 갖다 대는데 안 스며들잖아요. 네. 근데 내 생각을 비우고 상대방 얘기를 스펀지가 되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되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게 어린이 같은 마음 아닙니까 원래? 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맞아요. 네. 어릴 적 마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로또에 잠깐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뭔가 좋은 걸 갖고 싶을 때 시야가 넓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부터 40으로 충분히 많이 보면서 이렇게 확산시켜서 하는 사고를 하죠. 타인의 관점도 그럴 때 수용이 되게 잘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되게 포용력이 없어요. 수용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격 자체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게 아니고요. 네. 특정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환경 내에 되면 환경 내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수용성이 되게 좋아지고요. 포용력이 되게 좋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내가 언제 수용성이 좋아지는지 포용력이 좋아지는지 그걸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돼요. 소위 말해서 우리는 심리적 에너지라는 걸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100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데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에너지를 점점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바닥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이때 수용성이 제로가 돼요. 포용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혹시 금연을 결심해 본 적 있으시다면 나 오늘부터 금연할 거야 라고 마음 먹어요. 출근합니다. 그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담배가 땡겨. 그런 사람 없어요. 왜냐면 심리적 에너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근데 보고서를 썼는데 팀장님한테 욕 먹었어요. 어디 고객한테 컴플레인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를 계속 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순간 뭐가 땡겨요? 또 담배가 땡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담배 자체의 유혹을 내가 견디지 못했다가 아니에요. 유혹을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내가 확보하고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심리학자들 충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네 마음을 다스리고 싶어? 그렇다면 네 마음의 눈금을 모니터링을 해. 네가 만약에 100점 만점에 지금 현재 몇 점 상태인지를 네가 알아야 돼. 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100점 만점에 80점이에요? 이럴 때는 불편한 대화를 해도 돼요. 네. 사람들과. 네. 그래도 우리는 수용할 거거든요. 네. 근데 100점 만점에 내가 15점이에요. 네. 0점이에요. 이럴 때는 불편한 대화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에너지를 채우고 와서 그 환경을 바꿔준 다음에 다시 대화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좀 되게 안타까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런 분들이죠. 연인 간에 다툼이 있어요. 부부싸움을 할 때 꼭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결판 내자. 이게 최악이에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결판 내자가 뭐예요? 지금 나는 에너지가 바닥인데 너도 에너지가 바닥이잖아. 그리고 우리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나의 마음 눈금을 좀 올려야죠. 차징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충전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지혜가 필요하느냐?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차징하는 거 되게 쉬워. 의외로 되게 쉬워. 일단 첫 번째, 환경 바꿔.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 가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결판 내자가 아니라 나가서 얘기하자 이러면 되거든요. 뭔가 지금 있는 환경을 좀 탈피해서 일단 환경만 바꿔도 에너지가 차징이 돼요. 정말 신기하죠. 환경만 바꾸면 돼요. 첫 번째는 환경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포도당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고를 하려면 전두엽 의 활동이에요. 타인의 관점은 전두엽의 활동이에요. 변형계 활동이 아니라 죄송해요. 뇌과학까지 얘기해서 전두엽의 에너지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원이 뭐냐? 포도당이에요. 소위 말해서 달콤한 거 드셔주면요. 기분이 또 수용성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 혹시 있으셨어요? 여름철에 아주 달콤한 수박 이런 거 드시면서 짜증 내본 경험. 수박 먹으면서 짜증내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왜 이렇게 달어? 그러면서 화내고 이런. 에이, 벌써 없어졌어. 너무 단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포도당이 딱 들어가는 순간 수용성이 좋아져요. 수용성이 좋아져요. 그때 뭔가 이렇게 좀 내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환경을 바꾸고, 두 번째는 달콤한 걸 먹고, 세 번째는 운동을 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돼요. 유산소 운동이 더 도움이 돼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전두엽은 유산소 운동에
좀 더 강한 자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가나 물론 좋은 운동이긴 한데 유산소 운동이 상대적으로 좀 더 전두엽 활동을 더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더 좋은 운동에 속하는 거죠. 뭔가 관계성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너무 좋은데. 전두엽이 최고. 그렇죠. 전두엽이 망가지면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나 그 측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가 오는 거잖아요. 절대 못 합니다. 참 그래서 그 에너지원을 우리가 늘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현재 내가 상태가 100점 만점에 20점이에요. 그러면 가급적 혼자 계셔야 되고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로 산책하셔야 되고요. 풍경을 바꿔라. 그리고 달콤한 걸 드셔주셔야 돼요. 끝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국민들한테 좀 갈등 측면에서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금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쉽게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갈등이 제일 크게 느껴지는 때가 어디냐면 내가 되게 우리 문제 풀 때 마찬가지잖아요. 시험 문제를 푸는데 되게 잘하는 문제가 있어요. 진짜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애매하게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갈등이 제일 큰가요? 그렇죠. 애매할 때예요. 애매한 문제는 우리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것은 실제로 나는 그걸 애매하게 알면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안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다. 내가 이걸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고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재난이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걸 예전에도 겪어봤어. 나는 이미 이걸 알고 있어. 라고 해서 내가 이대로 행동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에서 잠깐만 한 발 물러나서요. 좀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생각은 과연 지금 내 이 행동을 하는 거, 이 말을 하는 것은 과연 옳은 걸까?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에너지를 충전하고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다른 사람 입장을 대변하고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서 어느 순간 내가 뷰가 넓어지고 정체감이 넓어지고 타인이 내 얘기를 할 때 되게 잘 들어주는구나. 내 말이 좀 잘 먹히는구나. 공감 능력. 그렇죠. 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클래스를 수강한 적이 없어요. 협상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일리가 있네. 근데 그 과정까지에는 나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공감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환경을 바꾸라. 갈등을 해결하려면 환경 바꾸라고 하셨는데 오늘 선물 받으실 분 그런 의미에서 잡았습니다. 크하하님, 박진우 박사님, 백종원 닮았어요. 우리가 갈등을 얘기하는데 환경을 바꿨어요. 분위기 전환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 크하하님께 우리 도서출판 방제센터에서 만든 품격 있는 안전사회 책 내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저희 방송 끝나고 나면 저희 커뮤니티에다가 크하하 이메일 주소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많으셨는데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깊게 또 이해해 주시리라 봅니다. 마지막에 한상욱님 또 들어오셔서 글 또 남겨주셨는데요. 우리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갈등이 됐으면 하는 생각 함께 해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저희 방송은요 다음 주 9월 9일 수요일 다시 5시에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그때는 좀 코로나가 조금 많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품격 을 높이는 방송을 했고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좋습니다. 오늘 마무리 해야겠죠? 품격 있는 안전사회를 위하여 안녕.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등은 사실 제일 어려운 건데 사실 더 다뤄야 돼요.